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데이터베이스와 액세스에 관해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와 정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는 구조화 혹은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데이터가 모여서 유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연관된 어떤 데이터들의 체계적인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 차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정보라고 하는 단위인 것이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DBMS라고 하는 표현을 써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바로 이 액세스를 통해서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학습하실게요. 다양한 유형의 어떤 그 데이터 모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특징적인 면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다음 논리적 모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구조적 특징을 보다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DB, 즉 컴퓨터의 그 저장 장치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가를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논리적 모델은 계층형, 네트워크형, 관계형, 객체 지향형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학습하게 될 바로 이 액세스는 대부분 이 DBMS의 의미로서 바로 이 관계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개체 관계성 모델에 대한 개념을 학습해 보시면은요. 자, 이 추상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ERD, 우리가 ER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와 데이터들 사이에 그러한 그 연관성을 바로 이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익혀야 될 용어가 바로 이 개체, 속성, 그다음에 관계성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체라고 하면은 사람, 물건, 사건, 개념 등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대상이라 되어 있죠. 예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학생 개체, 도서, 교수, 학과목 등과 같은 개념을 우리가 개체라고 하는 뜻으로서 지칭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언급된 이 개체들을 좀 특정 지어져서 즉 이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혹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성별 등 이 개체를 독특하게 규정 짓기 위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체와 개체 사이에 그 연관성이죠. 그래서 수강하다, 대출하다, 반납하다 등과 같이 우리가 바로 이 동사형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별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한 객체 집합에 포함된 각각의 객체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프라이머리 키, 주키 혹은 그냥 간단하게 뭐 키라고 하는 표현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별자 속성은 해당 속성의 속성값이 이 중복될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 용어상에 혼란이 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테이블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관련 용어들을 쓰고 있으니까요. 학습을 해 가시면서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ER 모델의 이 관계성은 두 관계에 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바로 이 속성을 두어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보시면 뭐 지점, 그다음에 고객, 판매, 제품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테이블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이 속성 여러 속성 중에서도 이 밑줄 친 것이 있죠. 즉 뭐 지점 이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별자 속성으로서 키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점 이름이라고 사용했습니다만 고객 테이블에서는 이와 같이 담당 지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속성의 이름은 서로 달라도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뭐 판매나 제품 등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은 것으로 쓰기도 하고 다른 이름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속성의 이름은 달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는 반드시 기본 키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죠. 바로 이 프라이머리 키 속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테이블을 고유하게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음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 두 개의 무결성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바로 이 영역 제약과 이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먼저 영역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관계의 그 속성이 나타나는 모든 값들은 동일한 영역에 속해야 된다. 즉 보시면 지점 테이블에 여러 속성 값이 동일한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고객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이 두 관계의 그 관련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공통된 어떤 그 속성을 둔다라고 언급이 되었었죠. 그래서 지점에서는 지점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고객 테이블에서는 속성의 이름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담당 지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하나의 그 동일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참조 무결성 제약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그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이 되었죠. 예제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뭐 앞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고객, 제품, 지점 등과 같이 서로 고유의 그 테이블을 구분할 수 있는 키 속성을 지니고 있고요. 각각의 테이블을 즉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시트와 시트를 서로 연결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고유 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업관리 예제를 보시면 뭐 구매하다, 담당하다 등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요. 서로 테이블을 표현되는 이 관계로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액세스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액세스를 시작하게 되면 뭐 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이제 서식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파일 이름으로서 여러분들이 저장된 위치에서 불러 들여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새 파일 창의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탐색창,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작업창, 그리고 여기에 파일 리본 메뉴에서 보기라고 되어 있죠. 보기 형식 등을 전환할 수 있는 큰 창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액세스의 구성 요소입니다. 크게 우리가 액세스의 구성 요소를 6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이블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그 틀을 제공하고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입력되는 영역을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명명한다. 두 번째는 쿼리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바로 이 검색하는 기능은 우리가 쿼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XSS 쿼리의 이 작성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터득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폼입니다.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향상시켜서 데이터의 입력과 검색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이러한 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실 거고요. 네 번째는 보고서, 즉 리포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저장된 이 데이터를 바로 이 출력하는 기능을 리포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매크로죠. 엑셀에서도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활용해 보셨을 건데요. 이 반복되는 것, 즉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어떤 명령을 통해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켜주는 기능을 뜻합니다. 다음은 모듈입니다. 앞선 것들이 이 매크로로 처리할 수 없는 다소 이제 복잡한 기능을 바로 이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능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액세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즉 디자인 보기와 그 다음에 마법사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보기는 객체를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법사라고 하는 기능은 이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여러 이 절차들, 그 중에서 선택사항을 빠르게 설정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의 내용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작성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단점이기는 합니다. 자, 이 액세스의 여러 리본 메뉴 중에서 이제 이 만들기 리본 메뉴가 있죠. 다양한 기능 등을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해 보실 거고요. 물론 이제 홈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들기, 그 다음에 뭐 외부 데이터, 또 데이터베이스 도구 등 여러 가지 메뉴
리본 메뉴에 있는 이러한 기능 등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심으로써 기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실습해 보시겠습니다.